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목의 주식TV 고준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전기이론, 기초전기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9강 기초전기이론, 전하와 정전기력. 우선 전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전하는 한자어로 이렇게 실을 하자입니다. 일렉트릭 차지 쓰고, 전하의 기호는 Q 또는 소문자 Q로 씁니다. 이거는 전하라는 거는 어떻게 특별하게 정의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역학적 힘의 작용, 다시 말하면 중력작용, 중력작용의 키포인트가 질량이잖아요. 질량인 것처럼 전자기적 작용의 핵심 주체가 바로 전하입니다. 전하. 이 전하는 전기량을 뜻하여 전기량,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 그걸 우리가 전하량 또는 전하 이렇게도 부른다. 전하. 그래서 전하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종류가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인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 전하의 단위는 대문자 C를 써서 이걸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의 쿨롱이라는 분이 마찰전기를 발견하셨는데, 그분을 기려서 전하의 단위는 C이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우선 좀 나눠서 대전과 대전체, 대전이라는 말이 있고요. 대전과 대전체. 대전이란 전기를 띠는 현상이에요. 전기를 띠는 현상이고, 대전체는 전기를 띤 물체죠. 그렇다면 대전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마찰을 시키면 됩니다. 물질의 마찰. 그걸 마찰전기라고 그래요. 마찰전기. 임의의 두 물질을 서로 이렇게 비비면 마찰을 시킨다 이거예요. 임의의 두 물체 A와 B를 마찰을 시키면요, 두 물체를 어떤 물질이든지 두 개를 택해서 서로 비비면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죠. 전자를 이렇게 뺏어옵니다. 원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은 수가 있어서 중성 상태인데 뺏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플러스만 남고 얘는 마이너스가 과잉되니까 두 물체의 경우는 이쪽은 플러스 전하가 되고 플러스 대전체,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더된 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처음 마찰하기 전, 마찰 전 상태의 총 전하량이나 마찰이 끝난 상태의 총 전하량이 항상 같다. 전기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뭐 이런 게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는 항상 그 전기적 총량의 수가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찰 전기에 대전 서열이 존재합니다. 대전 서열. 제일 약한 게 털가죽이에요. 털가죽을 한자어로 모피라고 하죠. 모피. 그 다음이 상아, 유리. 그 다음에 비단, 나무, 솜.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틱 에버나이트.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고요. 이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어떤 거든지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비비면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뺏어간 쪽이 음전화가 되는 거고 음대전체가 되는 거고 뺏긴 쪽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데 이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실험을 해갖고 쭉 표로 만들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된 것도 많죠. 그러나 이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털가죽은 보통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뺏기는구나.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되는구나. 그 다음에 플라티나 에버나이트. 전기 절연체로 많이 쓰는 이제 에버나이트 막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것은 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 또는 플러스와 플러스 안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전기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전된 두 전하, 대전체가 존재한다. 네, 뭐 플러스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대문자 Q다. 플러스 대문자 Q. Q1.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중심거리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또 다른 대전체를 플러스 Q2라고 하자. 이렇게. 요 떨어진 거리는 거리 R이라고 그래요. R이라고 하면, 쿨롱이라는 사람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같은 전하끼리, 같은 부호의 전하끼리는 청력. 같은 부호의 전하끼리는 청력. 미는 힘이 생긴다. 미는 힘. 척자가 이렇게 써요. 청력. 미인다. 미인다. 부시. 근데 반대되는 반대 부호의 전하끼리는 인력이 생기더라. 인력. 잡아당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Q1은 이쪽에 있는 Q2를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쪽으로 민다는 거예요. 이때 힘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얘가 F2인데 누구 때문에 발생한 힘이냐면 1. 1물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F2, 1 이렇게 씁니다. 2번 물체, 1번 물체 때문에 발생된 힘이거든요. 이거는 2번 물체가
받는 힘인데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그 다음 Q2도 역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어요. 얘는 F1에 아니 Q 안에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F1, 2라고 써야죠. 이때 쿨롱이라는 사람은 이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되고 F1, 2의 크기와 절대값 F21의 크기가 절대값으로 같은데 얘가 어떤 비례상수 K라고 쓰고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요 K 값을 결정해 주는데 요걸 쿨롱 상수라고 그래요. 쿨롱 상수 K 이건 이제 나중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공기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가 또 얼마라는 것도 아니까 얘는 요게 9 곱하기 10의 9제곱이 9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걸 우리가 쿨롱의 전기에 관한 쿨롱의 법칙이다. 정전기에 대한 쿨롱의 법칙이다. 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는 도체에서 생기는 현상, 도체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도체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선 중성도체가 있다고 쳐요. 중성도체라는 얘기는 R자 전하량이 0인 도체란 얘기예요. R자 전하량 Q가 0이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전하량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뭐냐? 얘는 중성도체라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전하가 같은 수 같은 양, 동수 동량, 무진장 섞여 있는 상태, 무진장 섞여 있는 상태를 중성도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억, 조, 경, 그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둥그란 도체 구가 있다고 쳐요. 이거 전하량 Q가 0이다. 이건 얘기는 여기에 전하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고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수도 없이 섞여 들어 있는데 그 총량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그냥 빨갛게 표시된 플러스 전기의 양과 파랗게 표시된 마이너스 전기의 양이 같아서 외견상 볼 때, 바깥에서 볼 때, 겉에서 볼 때는 전하가 없다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프라마이너드가 동수동량 똑같은 수와 똑같은 양이 채워져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만 정전기 유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수동량 같은 수 같은 양만큼 무진장 그랬으니까 이건 선생님이 8개밖에 표시는 안 했지만 이건 편의상 그런 것이고 이게 8조개인지 8경계인지 8해계인지 10의 20승이 해죠. 그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이해를 하셔라 이거예요. 먼저.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도체가 있다면 도체, 중성도체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보자 이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중성도체에 중성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에보나이트 막대기를 머리털에다 대고 막 비벼요. 그러면 에보나이트 막대기가 음전화가 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띤 상태가 되고, 이거 에보나이트 막대예요. 에보나이트 막대. 이거는 음으로 대전된 막대기단 말이야.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된 거란 말이야. 이것도 내가 편의상 이렇게 쓴 것이지 여기에는 이게 뭐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얘하고 얘가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이쪽에 프라마이나 이게 프라마이나 조금만 더 많이 표시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마이나 짝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 중성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쪽도 마이너스고 이쪽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쿨롱의 정전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밀려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이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빛적으로 이렇게 밀린다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로 대전체가 있으면 이쪽은 플러스만 남고, 예? 플러스 전기만 남고, 이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전하만 과잉으로 남으니까 여기 원래 짝지었던 거 말고도 마이너스가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반대편 방향으로 모인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라는 게 뭐냐?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반대 극성의 전하가 모이고, 먼 쪽에는 같은 극성의 전하가 모이는 그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계속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접지를 시켰다. 이게 접지라는 건 뭐냐면 땅에다가 도선으로 연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접지점은 아무 상관이 없어. 접지를 해서 이렇게 땅에다가 땅이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땅을 접지를 하면, 자, 이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쪽에 있던 수없이 많은 마이너스가 요 공간, 제한된 공간에 있는 물체의 내부에 있었던 마이너스 전하를 미니까 반대편에 가 있다가 마치 탈출로 비상구가 열린 것처럼 땅바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들은 전부 다 요 통로를 통해서 마이너스니까 쪼르르륵 해서 다 땅으로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를 딱 시킨 상태는 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화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접지를 끊고 대전체를 치우면 어떻게 되냐. 자, 접지를 끊고 대전체를 치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게 플러스들만 한쪽으로 모여 있을 리가 없잖아. 왜?
같은 전하끼리는 민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를 미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장 멀리 분포하려는 형태로 띈다. 그래서 도체는 도체 표면에만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거예요. 균일 분포. 같은 전하량이 균일하게 분포가 되더라.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럼 다섯 번째로 유전분규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부도체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부도체에 생기는 현상.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래도 그 내부에 프라마이너가 존재해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그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멀리 있는 쪽은 플러스, 다시 이것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뭔 말인지 아시죠?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아유, 플러스는 빨간 거니까 플러스. 다시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죠. 중성 상태죠. 왜? 프라마이너가 총수가 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 전자는요, 여기는 플러스 전하는 원래 본질이 플러스 물질의 핵이에요. 핵이고, 마이너스는 전자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대전체가 가까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털에다가 막 빛 같은 거나 에버나이트 막대기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마이너스를 밀어요. 이쪽으로 밀고, 네, 마이너스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가까이 다가오려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끌리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가 삥 돌아서 이렇게. 그다음 이쪽도 마이너스 밀고 플러스 당기니까 이렇게 돼 있던 놈이 이렇게 뜬 놈은 이렇게 돌아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질서정연하게 재분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도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 프라마이너. 다음에 프라마이너. 다음에 프라마이너. 다음에 프라마이너가 돼서 질서정연한 질서 있는 배열로 바뀐다. 이런 현상을 유전분급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요 마이너스는 요쪽에 플러스 핵에 묶여있는 속박전자입니다. 속박전자. 그러니까 부도체에는 부도체에 있는 전자는 속박전자입니다. 그러나 도체에 있는 전자는 무슨 전자냐면 자유전자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분급과 정전기 유도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몇 개 보여드릴게. 만약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프라마이너들이 섞여 있는 상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온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면, 자, 요것도 4등분으로 나눠 볼게요. 요렇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얘랑 가까운 쪽은 플러스고 먼 쪽은 마이너, 프라마이나 이렇게 되겠을까요? 역시 프라마이나 그다음 얘도 요쪽 영역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마지막 영역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얘는 속박전자라 그랬어. 속박전자니까 이쪽 외부에 있는 전하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아 멀리 도망가려는 힘을 받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한된 영역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속박전자 개념이에요. 근데 도체인 놈은 좀 얘기가 달라.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미는데 얘는 얘에 속박되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지면 중성으로 간다. 0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결합이 없어지고 전하량 없어지는 거 이렇게 중성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없어져. 프라마이너가 삭제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 삭제되죠. 삭제.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가운데는 텅 비고 맨 끝부분은 플러스, 맨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정전기 유도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처럼 정전기 유도는 내부에서 전하가 없어요. 도체의 내부는 전하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전체, 구, 공 이런 것들은 도체인 구는 전하량이 분포되면 표면, 껍데기에만 밀집되어 있고 내부 공간에 전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